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긴급 체포될 거란 전망이 있었지만 조사 도중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경찰은 박 전 처장을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특수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세 번째 소환 통보에 응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13시간 조사 끝에 귀가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했고 소상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이유나 저지선이 본인의 구상이었는지를 포함해 영장 집행 저지 관련 내용이나 경호처 내부 상황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전 처장을 긴급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박 전 처장이 경찰 출석 전에 낸 사직서가 조사 도중 수리되면서 현직 신분을 잃은 데다 형식적으로나마 조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취한 만큼 무리하게 신병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전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경호처 윗선의 신병을 확보해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경찰과 공수처의 계획에는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을 것으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3차 출석 요구일이 오늘인 만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이광호 경호본부장과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도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오늘 오전 10시까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3차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김 차장이 조사에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 차장은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차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직서까지 내고 경찰에 전격 출석한 의도를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거란 시각도 있고 자신을 체포해 경호처를 흔들려는 경찰에 허를 찌른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의 경찰 출석은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앞서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만큼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 거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박 차장은 출석 시한인 오전 10시를 살짝 넘겨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다 긴급 체포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때까지는 버틸 거란 예상을 뒤집은 겁니다. 박 차장은 지난 5일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문을 내고 위법 논란이 있는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건 직무유기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그런데 이번에는 영장 집행 방식을 비판하면서도 그동안 수사당국과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 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에 나와 이런 입장을 밝힌 걸 두고 경호처가 국민에게 불법 집단으로 낙인 찍히는 걸 막고 수사선상에 오른 직원들에 대한 선처 등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박 처장이 경찰 출석에 앞서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는 자신을 체포해 경호처 지휘부를 흔들려는 경찰에 허를 찌른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표가 수리돼 더 이상 직을 수행하지 않는 만큼 구속 필요성을 줄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초급 간부와 징집 병사들의 신변 보호를 공수처장과 경찰청장 직무대행,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요청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최근 체포방해에 동원된 병사들이 2차 영장 집행 방해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으로 간주하겠다는 협박을 받는다는 여러 제보를 확인했다며 공문을 발송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현재 병사들은 외박과 외출이 제한되는 등
열악한 근무 상황으로 명령을 거부하기 매우 어려워 경호처장 등의 직권남용과 협박, 강요의 피해자인 만큼 영장 집행 시 경찰이 이들을 가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비선으로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예비역임에도 다른 현역 장성과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포함해 지난해 11월부터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계엄 선포 시 선관위 청사 신속 점거, 부정선거 관련자 체포 등 별동대인 제2수사단의 자세한 임무가 전달됐는데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처리할 거라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계엄 당일 문 사령관 등은 노 전 사령관의 사전 지시에 따라 선관위 직원 포박과 벙커 이송, 선관위원 위협 등을 요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이처럼 군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이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계엄 당일까지 김 전 장관 공관을 20차례 넘게 방문했고 계엄 직전 4일간은 매일 공관을 찾았다는 겁니다. 위병소 검문을 피하려 장관 비서관이 모는 차량을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절차에 따라 자문했을 뿐이라며 비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구속 기소되면서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들의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은 8년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하고 이어 구속까지 시키며 수사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검찰은 이후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 사령관 등의 신병 확보에도 성공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 상태로 수사하며 상당수 증거를 확보했는데 앞서 구속된 핵심 인물들에 이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기소하면서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거의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이후 재발부된 영장을 바탕으로 2차 집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으로 여전히 집행 계획을 고심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수사권 논란과 함께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이 향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정점을 앞둔 내란 수사가 언제 어떻게 매듭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대통령 측의 대응 기조가 체포는 막자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안 통과 뒤 누구보다 가까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한 경호처장은 경찰 조사에 나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라는 윤 대통령 측 요구를 돌려 말한 걸로 해석되는데 대통령에 대한 예우, 국격 추락 우려를 언급하는 여권의 주장과 함께 체포를 막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다가 경찰과 경호처 사이 물리적인 충돌로 불상사가 생기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사법 절차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이상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저지까지 모두 국격을 해치는 일이라며 사실상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체포영장 집행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에도 국격을 해치는 부분이고 또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도 또 국격에 손상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저항하는 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며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에 힘을 실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2주가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차 때보다 길어졌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찰과 함께 집행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다시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2주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영장의 7일보다 길어진 건데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의 소환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경찰과 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경호처의 반발 때문에 집행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했을 것이고 그래도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또 조금 더 예상하지 못하는 시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줌으로써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집행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주말엔 차가 많이 없지만 집회 인원이 많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 탄핵과 수사를 반대하는 지지자들과의 충돌을 피할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야간 집행 카드 역시 살아있지만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불의의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호처가 2차 집행까지 막아설 경우 강경 대응 방안까지 검토하느라 집행 시기는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시도가 되려 내란이라며 불법 수사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어제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동안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을 불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총경급 간부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 예상되는 애로사항과 투입할 인원의 규모, 임무 배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그제 국수본은 수도권 4개 경찰청에 안보 광역수사단 수사관들을 동원할 수 있으니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대상이 되는 인원의 규모는 1000여 명에 달합니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여야의 여론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수갑을 채우면 국격이 훼손될 거라고 재차 강조했는데 이에 야당은 그럼 가마에 태워서 데리고 나올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나 경찰이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보다 체포 여부에만 사활을 건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을 관저에서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건 국격을 훼손하는 거라며 무리한 체포 시도는 없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부속 영장이 청구돼도 거기에 응하겠다고 그랬으니까 한 발짝 양보하는 거니까 우리 공수처나 이런 데도 특히 야당 같은 경우도 지나치게 몰아붙일 일이 아니고 경찰과 경호처,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충돌해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끔찍할 거라면서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흠결 있는 영장으로 체포하면 집행 이후 극단적 진영 대결과 국론 분열을 부추길 거란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가 정확하게 집행되는 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계속 두는 게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관저에 숨어서 한 달 동안 국민과 싸워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최하로 계속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국격을 언급한 권영세 위원장을 겨냥해 윤 대통령을 그럼 가마에 태워서 관저에서 데리고 나오란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한남동 관저로 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태양은 졌다며 정신을 차리라고 질타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제각각 자기 주장만을 펼치며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 상태가 정상은 아니라는 데에 공감대는 모인 만큼 조속한 특검 출범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율이 계엄 사태 이전에 근접하는 회복세를 보이면서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쇄신 노력 없이 반 이재명 정서나 강성 지지층의 기대는 우클릭에 의존하면 외연 확장엔 장기적으로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를 넘겨 이어지는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여당이 전공의 복귀책 마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수련 중단 뒤 1년 내 같은 병원, 같은 과에 지원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의 적용 유예와 함께 수련을 멈춰도 군에 징집되지 않도록 입영 연기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제도적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의정 대화를 다시 재개하여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야당을 향해선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와 공수처 수사 권한 논란 등을 고리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경찰 출신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SNS 글에서 촉발된 내통 의혹 등을 연일 거론하며 수사 공정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법 집행기관이 중립을 지키는 것은 의무입니다. 국정이 혼란한 시기를 틈타 특정 정당과의 내통으로 비칠 만한 오해의 소지는 국수본 수사의 정당성과 신뢰를 뿌리채 흔드는 것입니다. 민생과 대야 공격의 투트랙 기조, 최근 여론조사 추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갤럽이 7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민주당 36%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하면 여당은 10%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1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6일부터 사흘 동안 여론조사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전국지표조사의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 36%, 국민의힘 32%로 4%포인트까지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줄탄핵의 전국 피로감과 함께 탄핵 소추안 내용 변경 공방, 수사권 혼선 등 반민주, 반이재명 정서가 커졌다는 분석과 일시적 보수 결집으로 강성 지지층 목소리가 과하게 반영됐을 뿐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합니다. 문제는 지지율 반등이 자칫 우클릭 행보를 불러 당내 자성론이 잦아드는 건 물론 외연 확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으로 향한 40여 명의 여당 의원들, 당 차원에선 개인 자격 참석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공식적 경고나 자제 요청은 없었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수호하는 모양처럼 비춰진다는 거거든요. 탄핵 자체에 대해서 불복하는 모양새, 그다음에 수사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모양새처럼 될까 봐. 여당 내에서도 최근 지지율 반등이 여권이 잘해서가 아닌 상대 실책에 따른 반작용이란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흐름에 편승한 민심 역주행 대신 책임 있는 쇄신과 변화가 뒷받침돼야 청년과 중도층을 잡을 민심 경쟁에 유리해질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벌어졌던 여야 지지율 격차가 최근 다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여 만인데 탄핵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내선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비상계엄 선포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너무 순순히 정권을 내줬다는 학습 효과와 이재명 대표를 향한 반감이 보수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뭐 딴 거보다 하여튼 그 이재명 공포증 비슷한 게 아주 꽤 널려 있잖아요. 특히 그쪽에서는. 민주당은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당내 일각에선 자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한 게 국정 안정을 바라는 민심에 역행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이 가라고 하는 방향대로 가는 게 필요하다. 탄핵의 문제라는 이렇게 과도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보단 강경 일변도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국민에게 오만하게 비쳤을 거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금 뭐 여야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서로 뭐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과격한 발언이나 검증 없는 의혹 제기 역시 부정적 요인으로 거론되면서 민주당이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거예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쟁점 정리 과정을 내란죄 제외로 규정한 여권 공세도 유효했다는 평가입니다.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 않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방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원래 재판부는 이런 걸 정리하게 돼 있어요. 쟁점을. 뭐 약간 실수로 죄자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다시 불을 붙이며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며 수권 정당 면모 부각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전국 혼란이 길어지며 덩달아 책임론에 휘말린 민주당은 해법을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체포 여부와 탄핵 심판 과정에 따라 여론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 오후 종로구 동십자교차로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자유통일당은 동화면세점 앞 등 광화문 일대에서, 신자유연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교통경찰 160여 명을 배치해 가변 차로를 운영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종로구 세종대로와 사직로, 용산구 한남대로 등에서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주변을 지날 때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전국 불안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성장률을 낮추고 물가는 올려잡았는데 국책연구기관도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우리 경제를 향한 해외 투자자들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 전망치를 모아보니 불과 한 달 만에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나 낮췄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말 내놓은 1.9%나 정부가 올해 초 예상한 1.8%보다도 낮습니다. 일부 투자은행은 1.3%까지 우리 성장률을 낮춰 잡았는데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진 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한국 사회가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크고 결국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당분간은 좀 경쟁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그런 추세가 쭉 이어질 거로. 물가 부담은 오히려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고착화한 게 물가의 직격탄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달러 강세로 수입 물가가 오른 데 이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짧게는 한 분기, 길게는 두 분기 이후에는 물가 상승에 반영이 되고요. 환율 상승이 전체적으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에 좀 핵심에 놓여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2년 만에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향한 대내외 경고음이 커지면서 오는 16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로 최장 9일 동안의 긴 연휴가 가능해지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침체한 여행 시장에는 활기가 돌고 있지만 본래 목적인 내수 진작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소식에 시민들은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 좋았어요. 주말이랑 연결돼가지고 더 추가돼서 휴가가. 설 연휴가 주말을 포함해 엿새로 늘고 31일 하루 연차를 쓰면 길게는 9일까지 쉴 수 있게 되면서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한 여행사의 예약 현황을 살펴보니 연휴 첫날인 25일에 출발하는 예약이 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장거리 여행 예약도 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행사의 경우 이번 설 연휴 기간 유럽 여행 예약이 전체의 10%로 지난해 전체 평균 7%를 뛰어넘었습니다.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로 위기감이 닥쳤던 여행업계는 설 특수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시즌 같은 경우도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면서 당시 예약률이 한 30%가량이 급증했었습니다. 이제 미주, 또 유럽, 또 이제 그 아프리카, 이집트, 네, 이런 좀 장거리 지역을 지금 좀 주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임시 공휴일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되는데 연휴를 얼마 남기지 않고 논의가 이뤄져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알아보려니 표도 조금 없는 것 같고 이제 가족 계획을 조금 휴가 계획을 세우기에는 조금 촉박한 것 같습니다. 또 정작 국내 자영업자에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해외 소비가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국내 소비가 줄어들고 또 국내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위축되니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긴 연휴로 국내보다는 해외여행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정부가 목표했던 내수 경기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해 봄, 여름에 활발했다가 대출 규제로 주춤해진 부동산 시장이 탄핵 정국으로 인해 굳어버린 모양새입니다.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에서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멈췄는데 이런 상황이 최소 상반기까지는 간다는 전망입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주째 보합입니다. 지난 8월 한 주에 0.32%까지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9월 이후 점차 힘이 빠져 보합까지 왔는데 흐름의 양상은 전국으로도 비슷합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의 여파인데 원리금 상환을 감당 못해 경매 빚잔치로 넘어가는 집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 경매 진행 건수는 94,600여 건으로 전년보다 37%나 늘었는데 빌라와 달리 안전자산이라 여겨졌던 아파트 경매도 35%나 급증했습니다. 넘쳐나는 경매 물량과 달리 지난달 주거시설 경매 낙찰가율은 서울이 84.9%, 전국은 77.4%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낙찰가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경매 참여자들이 아무래도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낙찰가를 산정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입찰가를 써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안한 전국으로 집값 전망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도자도 매수자도 일단 동작 그만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이후 아파트 가격 변동은 미미하지만 지난 여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래량이 이런 현상을 말해줍니다. 매수자는 빚을 내 집을 사는 상황이 부담스럽고 매도자는 이 고비만 넘기면 집값이 오를 거라는 판단에 값을 낮추지 않는 교착 상태입니다. 이러한 동결 현상은 최소 6개월 간다는 전망입니다. 문제는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거든요. 이거는 빨리 제거가 돼야 됩니다. 안개가 끼면 빨리 제거가 돼야 되는데 예전처럼 3월, 길어야 4월 정도 끝나고 조기 대선하고 상반기 중에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 제거가 된다면 저는 하반기에 상저하고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정치적 불안 요인이 제거되지 않고 길어질 경우 하반기엔 단순 관망이 아닌 공포로 인한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들어왔는데 아파트를 지은 시공사가 갑자기 출입을 막았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도 춘천 신축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시공사 측은 공사비가 애초 예상보다 더 들었다며 주민을 볼모로 시행사와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입구에 유치권 행사를 위해 출입을 막겠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784세대가 들어가는 민간 임대 아파트. 최근 자치단체 준공 승인에 이어 주민 입주가 시작됐는데 갑자기 시공사가 각 세대 열쇠를 가져간 뒤 입주를 막았습니다.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300억 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게 시공사 측의 주장.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입주 예정자들이 모였습니다. 유치권 행사로 당장 은행 대출이 막힌 입주민은 난감합니다. 대출 받으려고 오늘 일을 아예 하루 빼고 왔는데 지금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기존 집을 비워주고 입주하기 위해 이삿짐까지 싸놓은 주민들은 더 난처합니다. 집을 비워주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는 거를 몇 달 전부터 다 세팅을 해놓고 가잖아요. 근데 전날에 이제 입주를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주민들은 시공사가 주민들을 볼모로 유치권을 행사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담당자까지 나왔지만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시민들을 볼모로 이런 행태를 만들면 안 되죠. 그건 당연합니다. 저희도 안 돼요. 시공사 상공가가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으니까 올라가서 빨리 하게 하세요. 시공사 측은 재료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처음 계약과 달리 공사비가 300억 원이나 올라 계약 변경을 요구했지만 시행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공사비는 못 받는데 그냥 계속 입주시키고 시행사에서는 돈을 유용하게 다른 데 쓰게 냅둬야 됩니까? 저희는 회사는 그냥 불이익을 받고 공사비 지급도 못 받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아직 입주하지 못한 주민이 600세대 이상. 공사 대금을 놓고 시행사와 시공사가 갈등을 벌이며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동시다발 산불이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명이 숨졌고 피해액은 73조 원에 이를 걸로 추정되는데 연방정부가 총력 지원을 발표했지만 불길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거센 바람에 LA 시내까지 번진 산불이 수많은 건물을 잇따라 집어삼켰습니다. 급히 피신한 주민들은 살면서 본 최악의 화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I've seen such tragedy. I've seen people scared, people in wheelchairs, mothers and fathers trying to find their kids. 어머니가 구입한 집에서 자녀까지 키운 이 주민은 잿더미만 남은 집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Here we are looking for things and my mom asked me to come look for it, but I haven't found anything yet.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의 50배 가까이 불에 타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건물 만여 채가 소실됐고 18만여 명이 대피했으며 피해액은 지금까지만도 500억 달러, 우리 돈 73조 원에 이를 거라는 추정도 나왔습니다. 페리스 힐튼 등 여러 유명 인사의 집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화 작업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가운데 순방 계획까지 취소한 바이든 대통령은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So today I'm announcing that the federal government will cover 100% of the cost for 180 days. This is going to pay for things like debris and hazard material removal, temporary shelters, first responders' salaries, and all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life and property. 이런 와중에 혼란을 틈탄 약탈과 방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안관은 약탈 용의자들을 체포했다면서 위기를 틈탄 범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가 잿가루로 오염되면서 물 사재기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미국 법원이 선거 공판에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은 받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습니다.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은 성인 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고 입막음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후안 머천 판사는 선고 자체를 하지 말라는 트럼프 측 요구는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을 유죄 판결로 공식화돼 실질적으로는 처벌하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유럽연합 수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청받지 않아 참석할 계획이 없다고 EU가 밝혔습니다.
파울라 피노 EU 집행위원회 수석 대변인은 미국 새 행정부와 조기에 접촉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기업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보잉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각각 100만 달러, 우리 돈 14억 7천만 원을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메타와 샘 올트먼 오픈 AI CEO, 팀쿡 애플 CEO 등 주요 IT 업체와 빅테크 거물들도 트럼프 취임 준비위원회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거나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CNBC는 트럼프가 수년 동안 주요 기술 기업들과 험난한 관계를 이어왔다면서 기술 기업 CEO들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를 향한 공습을 이어가면서 민간인 피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담을 희망하고 있는데 미국에 기대하는 바가 너무 달라서 일단 3자 회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키이우의 한 아파트 단지 위로 붉은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러시아가 날린 드론 수십 대를 격추했는데 민가에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한 겁니다. 북부 체르니히우 곳곳에서도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1명이 다치고 건물들이 파손됐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하이마스 미사일로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의 한 슈퍼마켓을 공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인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Скажем честно, скорее всего, чтобы это все закончилось, чтобы дети и люди не гибли. 북한군이 투입된 크루스크 등 주요 전선에서는 교전이 격화하면서 북한군 병사들이 인간 지뢰 탐지기로 이용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군 간부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양측 모두 유리한 협상을 위해 영토 확보전에 총력을 쏟으며 오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아무 전제 조건 없이 회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также декларирует свою готовность решать проблемы через диалог. Мы приветствуем это. 우크라이나 외무부도 트럼프 당선인 취임 직후 미국 측과 최고위급 회담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먼저 안보 보장을 해줘야 러시아와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3자 회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트럼프 당선인과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연일 드러내면서 3년 가까이 돼가는 전쟁의 운명이 트럼프에 달린 모양새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미국 CES에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들도 많이 선보였습니다. 외신들이 주목한 이색 가전제품을 유토건 기자가 소개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스마트 헬멧의 윗부분엔 혁신적인 태양전지가 장착돼 있습니다. 태양빛에만 노출되면 별도의 충전 없이 스피커와 마이크를 휴대전화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만 1,500만 명에 이르는 배달 기사를 겨냥해 개발됐습니다. This product without the solar cell, then you would have to charge it every week or once every 2 weeks. Now with the solar cell, then most users never need to charge. 언뜻 보면 헤드폰 같지만 사실은 카메라가 달린 귀지 청소기입니다. 휴대전화로 귀 속을 직접 들여다보며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낼 수 있습니다. Q-tip, first of all, you couldn't see your ear canal, right? You don't know what happened there. But when you use this one, you put your dirt out, but you could see how you put that out. 이 뚜껑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짜릿한 탄산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음료용 이산화탄소가 녹아들면서 5초 만에 1리터의 물이 탄산수로 바뀝니다. 스마트 아기 침대는 올해 CES에서 가장 논쟁적인 제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각종 센서와 카메라, AI로 무장한 침대는 아기의 수면 상태와 생체 신호를 모니터해 부모에게 알려줍니다. 한쪽에선 혁신적인 제품으로 극찬을 받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The smart crib is sending your video and your audio to the cloud to process it, and that's a risk for privacy. 세계 최초로 개발된 전기 습기나
AI로 입술의 모양을 파악해 립스틱을 발라주는 장애인용 제품도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공룡의 걸음 자국 200여 개가 찍힌 이른바 공룡 보행열 5개가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발굴됐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공룡의 흔적이 나타난 건 처음입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영국 옥스포드주에 있는 채석장. 직선으로 이어진 길이 보입니다. 발자국도 있습니다. 요즘 만들어진 게 아니라 1억 6,600만 년 전 중생대 중기 쥐라기에 살던 공룡들의 걸음자국입니다. 발자국 수는 200개 남짓. 이렇게 공룡 발자국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나온 건 영국에서는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We have very few places in the UK where you can go and see dinosaur footprints. So this is by far the largest dinosaur track site anywhere in the UK. 이곳에서 공룡의 고속도로 보행열은 5개나 발굴됐습니다. 가장 긴 건 150m에 이릅니다. 교차로처럼 서로 만나는 보행열도 보입니다. 캐티오사우루스라 불리는 초식 공룡과 육식 공룡으로 유명한 메갈로사우루스가 서식 당시 석호 늪지대를 걸어다닌 행루였습니다. We're several days into the excavation now and we're still discovering more trackways and also the interactions between those trackways is just so exciting. 처음 공룡 발자국을 감지한 사람은 이 채석장 일꾼입니다. 지난해 6월 안반 위에 흙을 밀어내다가 거대한 파충류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프로야구 FA 시장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대박의 꿈을 실현했지만 그렇지 못한 선수들도 있는데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계약 타이밍과 감독의 전술 등의 선수들의 명함이 엇갈렸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한화는 FA 시장이 열린 이틀째인 지난 11월 7일 KT 심우준을 옵션 포함 4년 50억 원에 영입했습니다. 팀 내 FA인 하주석과는 2달이 더 지나서 1년 1억 1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두 선수는 유격수로 같은 포지션에 눈에 보이는 통산 성적과 지난해 성적 모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장타력은 하주석이 한 수 위, 도루 능력은 심우준이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몸값이 10배 넘게 차이난 이유는 타이밍과 감독의 전술, 그리고 워크에식, 즉 직업윤리였습니다. 심우준은 지난해 군에서 돌아와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지만 하주석은 초반 활약을 이어가지 못하고 수비에서 문제점을 드러내며 주전 자리를 내줬습니다. 2019년 무릎 부상, 2022년 음주 이력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기본기와 수비를 중요시하는 김경무 감독의 철학과 팀 도루 9위, 성공률 꼴찌의 약점도 두 선수의 명함을 가른 배경이었습니다. 제가 여기로 오게 된 이유는 정말 진심이 너무 느껴졌습니다. 예. 역시 통산 성적에서 하주석과 별 차이가 없었던 삼성의 류지혁은 가을 야구에서의 활약과 꾸준함 덕분에 4년 26억이라는 대박을 터뜨렸고 정규 시즌에도 잘 던졌지만 한국 시리즈 5경기 5이닝 1피안타 활약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 장현식은 LG에서 4년 동안 52억을 보장받았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거 전날 법원이 제동을 건 데 이어 어제는 선거 운영위원들이 총사퇴하면서 오는 23일로 미뤄진 선거도 취소됐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입도 얼어버린 최강 한파 속에 신문선 후보자는 축구회관 앞에서 대체 무슨 근거로 23일에 선거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선거운영위원회 결정의 모든 기준은 오직 정몽규 구학이라면서 법원이 절차적 흠결과 불공정성을 인정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선거를 맡기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위원들부터 다시 구성하라는 겁니다. 정몽규 후보가 장악한 집행부에서 선임한 선거운영위원회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제 스스로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허정무 후보도 지금의 운영위는 못 믿는다면서 제3자인 중앙선관위 위탁을 요구했습니다. 야권 후보 2명은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며 이 상태로는 못한다 강경하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4시간 남짓 축구협회 선거운영위는 결국 심사숙고 끝에
총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운영위는 악의적 비방만 이어져 깊은 유감이라면서 정상적으로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운영위가 그야말로 공중 분해된 건데 축구협회는 직후 23일 선거는 취소됐다. 운영위원회 재구성을 포함해 회장 선거 관련 사항을 다음 주에 알리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부터 선거인단 추첨과 확인, 공식 선거운동 기간 등을 고려하면 아무리 속도를 낸다고 해도 20일 이상 걸릴 걸로 보입니다. 정몽규 집행부의 임기가 오는 21일로 끝나는 만큼 행정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앞서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선거가 늦춰지면서 정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1 경기가 다음 달 15일 개막합니다. 프로축구연맹은 다음 달 15일 포항대 대전 개막 경기를 시작으로 하는 올 시즌 경기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제주대 서울과 광주대 수원FC 경기도 치러집니다. 올 시즌 K리그1은 디펜딩 챔피언 울산부터 승격팀 안양까지 모두 12개 팀이 참가하며 정규 라운드는 팀당 33경기씩 모두 198경기가 진행됩니다.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이 허수봉과 레오, 신펑으로 이어지는 삼각편대의 막강한 공격력을 앞세워 우리카드를 3대0으로 완파하고 11연승을 달렸습니다. 레오는 2세트 10대 7에서 서브에이스를 성공해 역대 통산 첫 서브 성공 450개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여자부 정관장은 메가가 31득점으로 활약하며 GS 칼텍스의 3대2로 승리하고 팀 최다인 9연승을 달렸습니다. 프로농구 선두 SK가 2위 현대모비스를 76대 70으로 물리치고 6연승을 질주했습니다. SK의 오재현은 무릎 부상에서 3경기 만에 복귀해 17득점에 도움 5개를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김낙현이 석점포 6개를 포함해 24득점을 올리며 DB를 84대 61로 물리쳤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삼성생명은 스미스가 18득점, 이혜란이 17득점을 올리면서 하나은행의 66대 46으로 승리하고 2위 우리은행을 반경기 차로 추격했습니다. 주말 아침도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2도,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14.1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낮에는 0도로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해안에는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 이어서 보령과 부안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의 많은 곳은 15cm 이상, 서해안에도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14.7도, 부산은 영하 4.6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0도, 대전과 세종은 1도, 대구 4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중반쯤에는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